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어스 원선웅입니다. 저는 이제 인제에 있는 스피디움에 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페라리 F8 스파이더 모델을 서킷에서 한번 주행해 보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실 한 10개월 전이죠. 지금 F8 트리뷰트를 지금 용인 서킷에서 시승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차량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스파이더입니다. 바로 이제 하드탑을 탑재한 오픈탑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완전히 좀 열려 있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버튼만 눌러서 간단하게 이제 하드탑을 접고 이제 주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도 있는 차량이 바로 F8 스파이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뭐 엔진 출력이라든지 사양 같은 경우에는 F8 트리뷰트와 동일합니다. 뭐 트리뷰트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찬사라는 이름이었죠. 페라리의 그 V8 엔진에 대한 헌사, 뭐 찬사 이런 이름으로 F8 트리뷰트라는 차량의 이름이 붙었고, 지금 보시는 스파이더는 오픈탑 모델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됩니다. 보시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리뷰트랑 동일합니다. 뭐 특징적이었던 이 S 덕트가 있죠. 앞쪽으로 이제 차량의 앞쪽 주행할 때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이 들어간 공기가 이 위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차량의 그 공력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량에 보시면 굉장히 좀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 멋있는 이 디자인으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멋있는 페라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러한 디자인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뭐 헤드램프 이 위쪽에 있는 이 공간이라든지 저 전면부 디자인의 전면부의 프론트 범퍼의 형태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주행을 위한 공력 성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라리에 있어서 뭐 디자인 요소, 뭐 선 하나 하나 모두 다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제 에어 인테이크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간 바람, 그리고 이 헤드램프 위쪽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 바람이 타이어에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은 이제 20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뭐 후면부나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제 이 엔진룸 부분이겠죠.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한 이 락셀사의 폴리카보네이트 엔진룸을 가려주는 이제 스크린이 따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열기도 뽑아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스파이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하드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룸은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엔진룸도 잠깐 한번 열어보죠. 지금 도어를 열면 이쪽에 레버를 열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F8 트리뷰트와 동일한 이제 V8 엔진 720마력의 V8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F8 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이제 카본 소재로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엔진은 동일한 사양이라는 점, 그리고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스파이더와 트리뷰트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이 입구가 있고요. 그 공기가 이제 스포일러 하단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이제 와류가 형성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력 성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아래쪽에서 나오는 이 바람, 그리고 위쪽으로 지나가는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차량의 뒤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와류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과거에 페라리 F40에서 봤던 이 4개의 전체 4개의 이 리어 램프가 이렇게 구성된 후면부 디자인도 과거의 유산을 계속 가져오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차량의 실내도 한번 살펴보죠. 실내 같은 경우에도 뭐 F8 트리뷰트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양에 따라서,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 시트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뭐 기본적인 형태는 F8 트리뷰트와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뭐 허벅지라든지 허리 부분을 아주 잘 잡아주는 이 버킷 시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뭐 F8 트리뷰트처럼 기존에 이제 488 GTB의 이제 후속 모델로 출시된 모델이 바로 F8 모델인데요.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좀 더 작아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차량의 센터 콘솔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은 F8 트리뷰트와 동일합니다. 차량의 구성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에 보면은 지금 옵션을 추가해서 조수석에서도 차량의 속도라든지 주행 모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점도 옵션 추가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도 나름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어 쪽에 있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쪽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레버를 올리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200리터 정도 되는 공간,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작은 가방들, 보스턴백 정도는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라리 F8 스파이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9천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이제 기본가가 3억 9천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당연하게도 이제 옵션들이 추가가 되는 경우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도 이제 가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8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F8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기본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드탑이 추가돼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F8 스파이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F8 스파이더에 한번 서킷 주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F8 트리뷰트를 이제 시승을 했었죠. 하지만 용인 서킷이었고 지금은 이제 인제 서킷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력 성능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주행 질감을 또 보여줄지 한번 경험을 해보죠. 일단은 서킷 난이도 자체가 이제 용인보다는 인제가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사실 작년에도 페라리 시승 행사를 왔을 때, 서킷 주행 행사를 왔을 때 한 10분 정도를 서킷 주행했거든요. 10분이면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겠는데, 서킷에서는 거의 한 3랩? 4랩 정도 주행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20분 정도 타다 보니까 한 6랩 정도? 6랩에서 7랩까지도 주행을 할 텐데, 서킷 주행을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나름 좀 기대 힘이 드는 좀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8 트리뷰트 그리고 F8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조정 버튼이 이제 스티어링 휠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제 차 앞에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량은 루소 모델인데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컴포트 모드가 따로 있죠. 하지만 트리뷰트와 스파이더는 컴포트 모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레이스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이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제가 요 전에 바로 이 그란 루소 모델을 가지고 좀 서킷을 좀 주행을 해봤었는데, 사실 확실히 이 그란 루소 차량은 조금 GT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서킷 주행에서 물론 이제 페라리다 보니까 한계 주행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긴 하지만, 지금 F8 트리뷰트, 지금 F8 스파이더를 주행하고 있는 이 느낌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와, 이 접지력, 그러니까 노면과 밀착해서 주행하는 이 능력 자체가 정말 굉장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 만큼 차량을 밀어붙여도 아주 강하게 노면을 잡고 주행을 하는데, 심지어는 지금 타이어가 예열이 지금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애지간한 모습에서는, 거동에서는 흔들림 없는 주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F8 트리뷰트나 스파이더 모두 대단한 이제 전자제어 장비들로 운전자가 흡사 내가 운전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착각하게 할 만큼 정말 강력한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BMW M이라든가 AMG 모델들처럼 그 계획 시점이 그렇게 좀 빠른 타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차량이 좀 뒤가 흐른다던가 아니면은 움직임이 좀 거칠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풀어주다가 이제 정말 위험한 시점에서 개입을 해서 운전자에게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인제 서킷에서 제가 달려본
이 서킷 주행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지금 각 코스를 좀 지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와, 지금 뭐 오버스티어 지금 뒤가 살짝 정말 오버스티어가 나는 현상이 있지만 뭐 브레이킹하고 약간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차량이 스스로 제어하는 모습이, 와, 이거 진짜 한계까지 정말 밀어붙여도 뭔가 이 차는 나를 좀 받쳐준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주행을 보여주고 있네요. 감아 들어가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든 이 주행을 계속 지금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지금 차가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면서 정말 엉덩이가 좀 짜릿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와, 대단하네요 진짜. 흡사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서킷 주행을 잘하는 프로 드라이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지금 올해의 엔진상을 받고 있고, 또 지난 20년간 출시됐던 엔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엔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잠깐 서킷 주행을 했던 그란 루소 차량과 좀 비교를 할 때도 확실히 뭐 다른 포지션의 차량임이 명확해지는 이 서킷 주행이었습니다. 뭐 루소 차량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패밀리카에 가까운, 그리고 GT 성격이 강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컴포트 모드가 있는 차, 그리고 컴포트 모드가 없이 바로 레이스와 스포츠 모드만 있는 차, 뭐 이런 부분만 봐도 확연히 이 두 차의 성격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나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 F8 스파이더, 거기에 하드탑, 오픈탑 모델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오픈 에어링도 즐길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차가 아닌가 싶고요. 좀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러한 주행 성능을 아마 경험해 보신다면, 아, 정말 왜 사람들이 페라리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F8 스파이더 서킷 주행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10분 주행도 힘들었는데 지금 한 20분째 지금 서킷 주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온몸이 땀으로 지금 가득 젖어버렸네요. 정말 대단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서킷 주행에서의 인상도 정말 좋지만, 이곳까지 오면서의 느꼈던 일반 도로에서의 온로드 주행에서의 비교적 이제 기존의 488 GTB 모델보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인 차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V8에 대한 찬사라는 이 차량의 이름, 그리고 하드탑 모델까지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국내에서는 이 트리뷰트 모델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F8 스파이더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은 몇 분간의 주행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